작년 10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30년 넘게 살던 우리 집인데 말이에요. 복도에서 10분 넘게 서 있었어요. 무서워서 울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엄마 어젯밤에 왜 복도에 서 계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치매 초기 증상이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 더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가스레인지에 국을 끓이다가 깜빡해서 타버린 적이 3번이나 있었어요. 마트에서 계산을 2번 하려고 했고요. 손자 이름을 부르려는데 사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40년 넘게 다닌 교회인데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똑같은 길을 수십 년간 걸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딸이 저를 찾으러 나왔을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김순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65세가 넘으면 매년 치매 위험이 2배씩 늘어난다고요. 75세인 저는 이미 고위험군이라고 했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80세가 되면 5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처음엔 단순히 깜빡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2년 전이었어요. 친구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제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 봤어요. 이대로 가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겠구나. 평생 사랑하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뉴스에서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가서 못 찾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언젠가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 약을 먹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 생각했어요. 처음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렇게 또렷하던 눈빛도 흐릿해지고 표정도 멍해지는 것 같았고요. 딸이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가족을 돌보던 제가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TV를 보는데 갑자기 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불러온 이름인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싶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인 지장의 초기 단계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약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보자.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딸한테 배워서 치매 예방법을 찾아봤어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더 구체적이고 즉시 할 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손가락 운동이 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손가락 끝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을 자극하면 뇌 혈류가 증가하고 뇌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손가락 운동으로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의학 논문도 찾아봤어요.
손가락 자극이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시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기억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한국 전통의학에서도 손가락 끝의 혈자리를 자극하면 뇌 기능이 향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이라는 걸 알고 나서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손가락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찮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그 변화와 함께 제가 실제로 한 5가지 손가락 자극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로 제가 어떻게 기억력을 되찾았는지, 어떻게 다시 자신감을 얻었는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운동은 엄지지압법입니다. 엄지손가락은 뇌의 전두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전두엽은 우리의 기억과 판단, 계획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오게 하세요. 그 다음 오른손 엄지로 왼손 엄지의 끝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5초 동안 꾹 눌렀다가 3초 쉬고 다시 5초 누르세요. 이걸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누를 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만 눌러주세요. 저는 처음에 너무 세게 눌러서 손가락이 아팠어요. 적당한 압력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5초 누르고 3초 쉬는 리듬을 맞춰주세요. 이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힘을 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뇌의 산소 공급도 더 잘 되고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왼손 엄지를 10번 눌렀으면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의 양옆 부분도 눌러주세요. 엄지손가락을 3부분으로 나누어서 끝부분, 가운데, 아래쪽을 각각 10번씩 눌러주는 거예요. 양옆 부분을 누를 때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짚듯이 눌러주세요. 이때도 5초 누르고 3초 쉬는 리듬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왼손이 다 끝나면 오른손도 똑같이 해주세요. 왼손 엄지로 오른손 엄지를 눌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며칠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는 이 운동을 하루에 3번씩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나서 1번, 저녁에 TV 보면서 1번. 특히 TV 보면서 하니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하고, 병원 대기실에서도 하고, 누워 있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엄지 지압을 할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효과가 줄어들어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거나 좋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1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마트에서 뭘 사러 왔는지도 잘 기억나고 사람들 이름도 더 빨리 떠올랐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게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점점 선명해지더라고요. 엄지손가락 지압을 꾸준히 하면서 느낀 건 손가락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머리까지 전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 운동은 손가락 교차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뇌의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양손을 앞으로 뻗어서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하세요. 그 다음 손가락을 하나씩 교차시켜서 깍지를 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는지 기억해 두세요. 깍지를 끼고 나서 손을 뒤집어서 손등이 얼굴 쪽으로 오게 하세요. 그 다음 팔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손가락 끝이 가슴에 닿게 하세요. 이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10초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럼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30초가 지나면 손을 풀고 5초 쉬세요. 그 다음 다시 깍지를 끼는데
이번에는 반대 엄지손가락이 위로 오게 해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깍지를 끼는 게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예요.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야 하니까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돼요.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숫자를 거꾸로 세곤 했어요. 3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거꾸로 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뇌에 더 많은 자극이 가요. 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신경을 쓰다 보니 다른 잡념이 사라지더라고요.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 멀티태스킹 능력이 향상됐어요. 요리하면서 TV 보는 것도 전보다 수월해졌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나아졌어요. 손가락 교차 운동을 할 때는 호흡도 중요해요. 깍지를 끼고 있는 동안 깊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이렇게 하면 뇌에 산소가 더 잘 공급되고 효과가 높아져요. 이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마음이 복잡하거나 답답할 때 이 운동을 하면 조금씩 편해져요. 뇌가 안정되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운동은 새끼손가락 회전 운동입니다. 새끼손가락은 뇌의 언어 중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 말하기와 단어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 왼손을 주먹 쥐고 새끼손가락만 펴세요. 그 다음 새끼손가락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한 바퀴 도는데 3초 정도 걸리게 아주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평소에 거의 안 쓰는 손가락이라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돌렸으면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돌려주세요. 이때 다른 손가락들은 계속 주먹을 쥐고 있어야 해요. 새끼손가락을 돌리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는 것도 좋아요. 뇌의 언어 중추와 계산 능력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어요. 왼손이 끝나면 오른손도 똑같이 해주세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돌려주세요. 이 운동을 한 달 정도 하니까 말이 더 술술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적당한 단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았는데 점점 나아졌어요. 특히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그게 뭐였더라 하면서 막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단어가 더 빨리 떠올라요. 새끼손가락 회전 운동은 TV 보면서 하기에도 좋아요. 한 손으로는 리모컨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새끼손가락을 돌리면 돼요. 저는 저녁 드라마 보면서 매일 했어요. 이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건 손가락 관절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관절이 뻣뻣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관절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운동이에요. 새끼손가락을 돌릴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바퀴씩만 하고 점점 늘려가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운동은 손바닥 두드리기 운동입니다. 손바닥에는 뇌와 연결된 많은 혈자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적절히 자극하면 뇌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양손을 앞으로 뻗어서 손바닥이 위로 오게 하세요. 그 다음 한 손으로 다른 손의 손바닥을 톡톡 두드려 주세요. 기분 좋을 정도의 강도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두드리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너무 세게 두드려서 손바닥이 빨갛게 됐어요. 살짝 자극을 주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왼손 손바닥을 100번 두드려 주세요. 이때 하나, 둘, 셋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게 좋아요. 숫자를 세는 것도 뇌 운동이 되거든요. 100번 두드렸으면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 손바닥을 100번 두드려 주세요. 양손을 고르게 자극해 주는 게 중요해요. 손바닥 전체를 무작정 두드리는 것보다는 부분을 나누어서 두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먼저 손바닥 가운데 부분을 30번 두드리고 그 다음 손가락 아래 부분을 30번,
마지막으로 손목 위쪽을 40번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손바닥의 모든 혈자리를 골고루 자극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며칠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두드리는 리듬도 중요해요. 똑같은 리듬으로 하지 말고 빠르게 두드렸다가 느리게 두드렸다가 하는 게 좋아요. 다양한 리듬이 뇌에 더 많은 자극을 줘요. 저는 이 운동을 할 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했어요. 노래 박자에 맞춰서 손바닥을 두드리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시간도 빨리 가고요. 손바닥 두드리기를 한 달 정도 하니까 손이 항상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운동은 겨울에 특히 좋아요. 손이 차가울 때 이 운동을 하면 금방 따뜻해져요. 몸이 따뜻해지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손바닥을 두드릴 때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하루에 3번, 4번 같은 시간에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습관이 되면 안 해도 손이 건질건질해져요. 5번째 운동은 양손 퍼즐 모양 그리기입니다. 이 운동은 자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뇌의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뻗어서 검지손가락만 펴세요. 나머지 손가락은 주먹을 쥐고요. 그 다음 공중에서 양손으로 동시에 원을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원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동시에 원을 그려주세요. 10번 그렸으면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그려주세요. 이것도 처음에는 어색해요. 한 손은 잘 되는데 다른 손은 잘 안 따라오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같은 방향 원 그리기가 익숙해지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해보세요. 한 손은 시계 방향으로, 다른 손은 반시계 방향으로 동시에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자꾸 같은 방향으로 그려지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원 그리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번에는 다른 모양도 그려보세요. 삼각형, 사각형, 별 모양 등등 다양한 모양을 그려보는 거예요. 저는 특히 하트 모양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양손으로 동시에 하트를 그리면 기분도 좋아지고 뇌 자극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이 운동을 할 때는 눈으로 손가락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눈과 손의 협응력도 기를 수 있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점점 늘려가면서 지금은 15분도 할 수 있어요. 집중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손글씨도 예뻐졌어요. 손목과 손가락의 협응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글씨가 흐릿했는데 지금은 또렷해졌어요. 양손 퍼즐 모양 그리기는 치매 예방 효과가 가장 큰 운동이에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어렵지만 꼭 해보시기 바라요. 이 운동을 할 때는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뇌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거든요. 양손으로 다양한 모양을 그리다 보면 창의력도 향상돼요.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보거나 기존 모양을 변형해 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돼요. 이렇게 5가지 손가락 운동을 3달 정도 꾸준히 했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잠이었어요. 예전에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일이 많았는데 손가락 운동을 하고 나니까 깊게 잘 수 있었어요. 숙면을 취하니까 다음날 머리도 맑고 컨디션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며칠 전에 뭘 했는지도 잘 기억나고 사람 이름도 금방 떠올랐어요. 딸이 엄마 요즘 기억력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뭘 사러 왔는지 자꾸 까먹어서 같은 곳을 몇 번씩 돌았는데 이제는 목록을 안 써가도 차례대로 잘 기억해요. 가장 기뻤던 건 손자가 할머니,
왜 이렇게 말씀을 또렷하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였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달라진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적당한 단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생각나는 대로 술술 말할 수 있어요. 요리할 때도 실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가스레인지 끄는 것도 잘 기억하고 양념도 2번 넣는 일이 없어졌어요. 음식 맛도 예전처럼 맛있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도 가사가 더 잘 기억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간중간 가사가 떠오르지 않아서 입만 번거거렸는데 이제는 끝까지 다 부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내가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우울했는데 이제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자꾸 걱정을 끼쳐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딸이 엄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라고 해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도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오늘 뭘 했는지 가물가물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서대로 다 기억날 정도예요. 손가락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활력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쉬워졌고 하루 종일 기분도 좋아졌어요. 뇌가 활성화되니까 몸 전체가 활력을 찾는 것 같았어요. 이웃 어르신들한테도 이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열심히 하고 계세요. 다들 효과를 보셨거든요. 경로당에서도 함께 손가락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혼자 하면 지루할 수 있는데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서로 격려도 하고 경험도 나누고요. 한 분은 이 운동하고 나서 십자말 풀이가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손자들과 화투 칠 때 예전보다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시고요. 가장 놀라운 건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있어요. 딸이 가르쳐주는 카카오톡도 이제는 제법 잘해요. 손가락 운동으로 손가락이 유연해지고 뇌 기능이 향상되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쉬워진 것 같아요. 책 읽기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글자를 봐도 집중이 안 되고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1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어요. 특히 기억력이 좋아지면서 읽은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어제 읽은 내용도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는 며칠 전에 읽은 내용도 떠올릴 수 있어요. 손가락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뇌 기능 향상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손가락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손목도 유연해졌어요. 관절염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악수할 때도 악력이 좋아진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손에 힘이 없어서 악수가 약했는데 이제는 단단하게 악수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어머니 손에 힘이 좋으시네요 라고 해요. 글씨 쓰는 것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릿했는데 이제는 또렷하게 쓸 수 있어요. 손자들한테 편지도 다시 써줄 수 있게 됐어요. 요리할 때 칼질도 예전보다 안정적이에요. 손목과 손가락의 협응력이 좋아져서 더 정교한 칼질을 할 수 있어요. 딸이 엄마 요리가 예전보다 더 맛있어졌어요 라고 해요. 바느질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바늘기에 실 끼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법 잘 할 수 있어요. 손가락의 세밀한 움직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사용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예전에는 화면을 터치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카카오톡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손가락 끝의 감각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자신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딸이 엄마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라고 해요. 웃는 일도 많아지고 농담도 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어요. 치매는 더 이상 저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도 절망하지 마세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간단한 손가락 운동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게 돼요. 그런 소중한 기억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노력해 보세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 하면 쉬워져요. 특히 자녀분들께 부탁드려요. 부모님이 기억력 저하를 걱정하신다면 따뜻하게 격려해 주세요. 비난하거나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손가락 운동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큰 힘이 될 거예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5가지 운동을 모두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주에는 엄지지압법만 해보세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나서 저녁에 TV 보면서 하시면 돼요. 둘째 주에는 엄지지압법에 손가락 교차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엄지지압을 하고 나서 바로 손가락 교차 운동을 하면 돼요. 시간은 여전히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셋째 주에는 새끼손가락 회전 운동을 추가하고 넷째 주에는 손바닥 두드리기를 추가하세요. 마지막 5째 주에 양손 퍼즐 모양 그리기를 추가하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갑자기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금방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운동할 때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아침 7시, 점심 12시 30분, 저녁 8시에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하면 습관이 되기 쉬워요. 장소도 정해 놓으면 좋아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했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하니까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운동 모드가 됐어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운동 시간에는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즐거워요. 운동 효과를 기록해 보는 것도 좋아요. 간단한 공책에 날짜와 운동 종류, 기분을 적어 보세요. 나중에 보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때부터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중간에 하루 이틀 빠뜨려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빠뜨린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운동량을 줄이거나 하루 쉬어도 돼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손가락이 아프거나 관절에 무리가 온다면 강도를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게 좋아요. 이 운동들과 함께 다른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산책도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특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뇌는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하루에 물을 6-8잔 정도 마시는 게 좋아요. 음식도 뇌에 좋은 것들로 드세요. 견과류, 생선, 블루베리 같은 음식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반대로 과도한 당분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잠을 잘 때 뇌가 회복되고 기억이 정리돼요. 하루 7-8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해요.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매 위험을 높여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세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도 뇌에 자극이 돼요. 경로당이나 종교 활동,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학습할 수 있어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매일 이 손가락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루 일과의 일부가 되었어요.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운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효과를 느끼고 있어요. 기억력이 더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요즘에는 새로운 도전도 하고 있어요. 시를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한 줄도 기억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짧은 시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손자들과 함께 보드게임도 해요. 예전에는 규칙을 기억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법 잘해요. 손자들이 할머니 정말 똑똑해지셨다고 해요.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딸과 함께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새로운 곳에 가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기대가 돼요. 요리책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요리를 배워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요. 레시피를 기억하는 것도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작은 손가락 운동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 엄지지압법을 해보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게 시작이에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놀라실 거예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그때의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치매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손가락 운동이에요. 약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운동들을 혼자서만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하면 더 재미있고 효과도 좋아요. 특히 자녀분들께 부탁드려요. 부모님과 함께 이 운동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가족 시간을 보내는 의미에서도 좋아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해도 재미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되고 어른들에게는 치료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이 운동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길 바라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가는 거예요. 경험과 지혜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 소중한 기억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요.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는 기적을 믿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엄지손가락을 눌러보세요. 그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우리 함께 기억하며 함께 웃으며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요. 같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